자,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1위에 올라서고요. 이러면서 정치의 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수 대선 후보들이 기껏해야 5% 안팎으로 기어가고 야권에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전개되고 윤석열조차도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며 보수의 암운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들이받고 검찰 해체를 반대하며 정치에 뛰어들면서 판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보수 지지층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수 지지층이 이제는 좀 목소리와 행동과 행태를 낮추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총장을 때려치우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이래서 질이 멸렬하게 온 원인을 제공했고 그중에 2번은 홍준표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라는 라이벌이 범보수 진영에 들어오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좀 침묵을 지켜야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비판을 했고 검찰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를 비난하는 홍의 행태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요. 국민의 동당 그리고 김할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수의 잔챙이 대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밖에서 정계 개편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김무성, 친이 친박들 전부가요. 이제는 대의를 위해서 좀 입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몸을 낮추고 윤석열과 중도 개혁 가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에서는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느냐 마치 경연대회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 높이기는 결국은 우리가 노래 갱년장을 갖다가 많이 봤죠. TV에서. 그러면 그 TV에서 결국 이 기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갱년 프로그램에 1위 하는 자의 행태는 굉장히 고성을 질러서 시끄럽고 화려하게 떠들면 1위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굉장한 음악성을 담아서 조용히 부르면 아무리 잘 불러도 1등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수판에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내려온 행태는 그야말로 이 노래 경연대회처럼 고함을 질러대는 연속이었다. 그러면 그 결과 실제로 보수판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냐? 전혀 그렇게 작용하지 못하고 보수의 지형을 굉장히 좁혔지요. 그래가지고 이 3월 7일 어제 아침에 하나의 보도가 나왔는데 경향신문 보도라는 것을 참고로 하더라도 대선 지지층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처음으로 앞선다. 그래서 유권자 지층 구조 추이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최소 2포인트, 최대 5포인트 먼저 출발할 걸로 전망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좌파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위로의 소리를 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2016년 촛불 사태 이후에 보수 진영이 많이 무너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최대 5% 정도 앞서 출발한다. 즉 많다 소리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87년 이후 진보의 우세로 막을 여는 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7년 체제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보수의 우위 구도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실제 올 들어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합산을 보면 범보수, 범진보 이렇게 했을 때 진보 진영 후보들이 보수 진영 후보들한테 많게는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권자의 지청 변화가 2012년 대선 시작됐고 2017년 촛불 대선 무렵에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유권자의 지형이 굉장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지지층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지지층이 대폭 줄어서 보수 진영의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교차, 그러니까 한 번은 저쪽 찍었다 한 번은 이쪽 찍거나 중도층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몰락이 지금 이 보수와 진보를 지금 평평하게 만들었고 진보를 다소 우월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그러니까 1987년부터 2016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평균 지지층의 종합이 39.5, 적극 19.3, 소극 20.2, 국민의힘은 적극 33.3, 소극 19.3으로 52.6이에요. 그러니까 39.5 대 52.6이었는데 교차 투표층이 7.9%였는데 2012년 대선 결과도 문재인 48, 박근혜 51.6이었는데 문은 민주당 적극 소극 지지층과 교차 투표층까지 합한 47.4와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박근혜는 교차 투표층의 지지 없이 적극 소극 지지층 지지 합계 52.6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구도에서 보면 적극 소극 지지층만 보수가 그동안에 먹어도 이기고 여권 좌파 진영은 적극 소극 플러스 교차 투표층까지 같이 먹어야 이기는데 2012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균열이 발생해서 유권자의 지층이 달라져서 민주당의 적극 지지 31.4, 소극 지지 11.5로 평균 지지층 총합이 42.9, 문재인 대선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이죠. 과거 견주어 3, 4%가 늘었어요. 소극 지지자가 적극 지지자로 변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고 적극 지지층이 늘어난 배경은 소극 지지층의 합류에 기인하는데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은 11.7, 소극 지지층은 28.5로 총합 40.2로 이전보다 포인트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지지가 7.6, 소극 지지가 4.8이 빠졌어요. 그리고 소극 지지자 상당수가 교차 투표층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새어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투표층이 이 기간에 7.9에서 17%로 9.1%가 증가해서 교차 투표층을 제외한 지지층 구성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2.7%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결과 문가리가 41.1, 심상정의가 6.2로 좌파들이 47.3이었고 이것은 민주당 적극 소극 지지층 합친 숫자와 똑같아요. 야권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합이 52점인데 이것도 유권자 지층에서 적극 소극 지지자 합계와 일치했는데 그런데 2012년과 선거와는 달리 2017년 대선에서는 좌파 진영이 교차 투표층 없이도 민주당만으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권자의 지형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내년 대선에서 최대 5%, 최소 2% 정도 지금 앞선 채 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좌파 진영의 적극 소극 지지층 42.9와 비슷하게 노는데 현재 보수 진영 지지율 종합은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까지 합쳐서 21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조사 이후에 지지가 매우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마지노 지지선이 지금 40%다라는 건데 안정적 국정 운영이 40%가 무너지면 깨지는데 문이 최근에 지금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떨어져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는 그야말로 문의 소극 적극 지지층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잘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좌파들의 생계 이해 연합이 33% 이상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층이 탄탄히 뭉쳐있기 때문에 문의 지지가 40% 층이 안 깨진다. 적어도 33%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고위에 조금만 보태어진 지지층이기 때문에 40%가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방법과 새로운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교차투표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과감한 개혁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는 보수 진영이 대선에 보수 진영 표만으로는 소극 적극 지지자 다 모아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수 지지층의 강경 열렬 지지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하고 광화문에 나가고 하면 이거는 지능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하고 특봉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경한 사람일수록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나중에 이 중도까지 포함해서 교차투표 포함해서 교차투표층이라는 것이 결국 왔다 갔다 하는 보수에서 이탈한 2층까지 포함해서 다 끌어들여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놓치고 보수 자체에 분열되어서 어떻게 그래서 이 교차 투표층 왔다 갔다 하는 이 세력까지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수의 강경한 이 정파일수록 집단일수록 자기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보수에서 유튜버들도 좀 전략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바람을 잡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은 다음 대선에서 범보수 중도 진영이 힘을 합쳐서 개혁 가치를 앞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가 내세웠던 황교안의 민부론 같은 이런 철진한 이야기들이 대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와 같은 이런 중도 젊은 층을 포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안들이 범보수 중도 진영에서 대선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